사실은 저는 우리 이동환 원장님 저랑 비슷한 연배인 줄 알았는데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저랑 해서 반말할 뻔했어 너한테.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TV에 엄청난 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이병옥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중한 자리 불러주셔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교수님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방송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거기다가 개발도상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도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죠? 네, 출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사업이 엘살바도르의 고위험 산모를 위한 사업과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교육훈련센터, 그 다음에 남미 볼리비아 라파스주 이 임상병리센터 건립사업, 이라크 바그다드 메디컬시티 중환자실 사업, 여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최근에 수주한 게 이제 피지의 FNU라고요. 예, 피지 내셔널 유니버시티의 교육훈련센터 사업, 코이카 한국구체훈련 사업,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것저것 더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체력을 잘 유지하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교수님하고 저희 공통점이 이제 가정의학과라는 거 있고 또 하나가 그 동안이라는 거 아닌가요? 네?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저는 제 인턴 시작할 때 갖고 있는 이 직원증 그 사진하고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미 저는 20대 중반에 50대를 경험했습니다. 회지를 가도 저 위에 선배라든지 아니면 펠로우 선생님들, 저는 이제 레지던트 때 전문이었던 선생님보다 환자들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제가 과장인 줄 알고. 동안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19 그 시기 지나면서 나이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를 찾아가다 보니 갑자기 이제 50대 초반인데 50대보다 젊게 보인다. 그리고 제가 아마 계속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 보니까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젊게 맞아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이동환 원장님 저랑 비슷한 연배인 줄 알았는데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저랑 해서 반말할 뻔했어 너한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 제 준비해온 멘트였어요. 제가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서 나 진짜 민증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민증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뭐 그냥 많이 듣던 얘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누구보다 젊게 사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젊게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수님도 젊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좀 궁금도 하고요. 또 저와 공통된 생활 습관이 뭐가 있는지 좀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10초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8번째 저서가 출간되는데요. 표지 선택에 고민이 있습니다. 4가지 중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숫자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집에 소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그런가요? 네. 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팩트 체크를 하자면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유병욱, 그리고 저희 동생이 사는 집에는 소파가 없었어요. 신기하다.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중력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철학을 가진 부모님이죠. 중력하고 소파에 무슨 관계냐고요? 소파만 보면 중력이 작용해서 누워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집은 소파가 없고 식탁이 식당 쪽에 있고 아파트 살았는데 마루에 식탁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앉아서. 맨날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지 우리는 집이에요 회사예요? 아니 그냥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파가 없으니까 일단 마루에 안 누워요. 그리고 책을 봐요. 여기 있으니까 TV가 없어요. 그러면 거실이 그냥 TV가 없고 오피스텔이에요 그냥. 사무실 분위기네. 사무실 분위기. 책 보고. 그리고 각자 방에 들어가 자고. 아버님 철학이신가요 그게? 아니 그냥 소파가 있었었는데 소파를 치우게 된 게 자꾸 자식들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었던 제가 큰아들이 이제 동생인데
자꾸 애들이 이제 소파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아마 어머니 갖다 버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근데 그 이후에 네. 확실히 누워있거나 네. 의미 없는 시간이 줄어요. 왜냐면 이런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누워서 TV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혼하고 초창기에 해외에 있을 때 소파가 없었습니다. 집에 네. 결혼하시고 나서도. 네, 결혼하고 이제 해외에 살았었는데 해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아니고요. 네. 네.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남미 페루에 살았었거든요. 페루에 살았었는데 군 생활하느라고 그래서 집을 렌트해서 페루 이 북쪽에 삐우라라고 네. 이 남이 2도 바로 적도 바로 밑에 여름에는 낮에 50도 밤에 예, 이런 데 살았거든요. 근데 소파를 살 돈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소파 없이 지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좋았습니다. 진짜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 확 줄어서 살이 안 찌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또 하나 있죠. 교수님이 없는 게. 네, 없던 거. 집이 없는데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예. 남들 다 있는데 없는 거. 자가용. 맞습니다. 차량 갖고 다니시다면서요? 네, 저 없습니다. 항상 대중교통.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하자면 네. 유병욱 이름으로 된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 부모님이 타세요. 제가 선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 은사님이 저한테 주신 효도법 그리고 너의 건강법 뭐냐면 네가 차를 사라 네 이름으로 그리고 세금도 네가 내고 보험도 네 이름으로 대고 네.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을 보험에 얹어서 부모님 타게 해라. 기름만 넣고 그거보다 더 좋은 효도가 없다. 동시에 유교수 너는 절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너는 자연스럽게 버스 지하철 타니까 건강해지지 않겠냐. 실제적으로 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 걸로. 저는 보여드리죠. 저의 교통카드 짠 귀엽죠. 네. 네. 한 달에 12만 원에서 13만 원 씁니다. 버스 지하철. 진짜. 네. 차량 갖고 다니시는구나. 네. 이게 주로 많이 걷는다는 뜻이죠. 사람이 사실은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명에 따른 그 부작용으로 만성질환으로서의 당뇨, 고혈압들이 비만하고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가끔 이제 애들이 아직도 막 뭐라고 해요. 아빠는 지금 아직도 이 배달앱을 안 쓰냐고. 왜? 전화해서 내가 픽업해 오면 되잖아. 제가 직접 갑니다. 직접 가요. 그래서 모 닭집 사장님이 진짜 직접 오는 사람 아직도 교수님밖에 없다고. 저 병원 앞에. 진짜 대단하시다. 그 이유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먹는데 훨씬 덜 움직여요. 그리고 굉장히 편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운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막 밤에 야근하고 회식하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걷는 K드라이브에 나오는 거죠. 불가능하죠. 주말에 가서 걷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 하고 평상시에. 저도 이제 50 넘으니까 예전에는 한 번도 안 앉았는데 아침에는 가끔 앉아서 갑니다. 근데 보통 지하철은 절대 안 앉고요. 버스는 아침에만 잠깐 앉아서 갑니다. 50 넘으셔서부터. 네. 그전에는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왜 손님 안 줘요? 사람 넘는데 불안하게 해서 운동하는 거면 여기까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걷고 이렇게 하면서 혈당 조절이 좀 잘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사실 걷는 게 중요한데 또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걷는 습관 이외에 또 어떤 습관들을 좀 기르면 좋을까요? 제가 하는 건 하나 설명드리면 제가 라디오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KBS, MBC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물병욱이라고. 물병욱. 방송 중에 물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해요. 물을 먹어라. 물을 마셔라. 보면 최근에 보면 학생들이고 아니면 직장인들이고 요 전식상 시간 전후해서 보면은 뭘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아메리카노는 괜찮지 않겠나 싶지만 결국은 아메리카노 자체도 나중에 달달한 음식을 또 끌고 가고 또 라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혈당을 당연히 올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만감도 유지하고 또 나이가 들면 위에서 소화 효소가 줄고 위 분비도 줄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식후에 음료 마시지 않기. 그래서 식후에 물 마시.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
텀블러라고 하죠. 네. 물병을 2개를 아침에 놓고 시작해요. 오전에 진료할 때 이걸 다 먹으면 다 마시면 그날 제가 성공한 거고 아니면 일부러 더 마십니다. 물 꼭 챙기고 다른 음료수 안 마시기. 네, 저는 물을 씹어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로 네. 물을 씹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음료 대신 식후에 물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또 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쵸, 물병이니까요. 네. 사실은 젊은 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점심 식사 전인데 이게 배고픈 건지 아니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게 사실 탈수입니다. 탈수. 아. 탈수가 부르는 가짜 배고픔. 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갈증을 느끼는 이 뇌에 그 센서가 고장나서 탈수가 진행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탈수가 됐는데도 목마름을 못 느낀다는 그래서 거죠. 그거를 배고픔을 착각해서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살을 좀 빼고 싶다. 네. 건강한 체형과 체지방을 유지하고 싶다. 네. 그런 경우에는 물을 꾸준히 중간중간에 알람 맞춰서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물 중요한데 근데 요새 정말 또 궁금한 게 2리터를 꼭 먹어야 되느냐. 2리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리터 논란은 이 깻잎 논란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를 띄워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왜냐면 의사들도 이 2리터 얘기 나올 때 굉장히 애매한 게 이걸 누군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8잔을 마셔라. 8잔이면 한 잔이 200ml니까 한 1.5리터 이상 먹어야 되나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이상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 사람입니다. 즉 깻잎을 띄워줘도 된다. 신경을 써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만성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탈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당뇨, 이상지질혈증,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꾸준히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기 확장성 비후성 심근증 또는 콩팥 질환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일부 뇌 손상을 받으셔서 요 물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진 분들만 아니라고 하면은 꼭 뭐 1.5리터, 2리터에 구애받지 마시고 시간 나는 대로 꾸준히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드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말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별거 아니고 간단한데도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 마시기도 그렇고 정말 꿀팁인데요. 또 수면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네. 제 꿈이요. 자는 겁니다. 너무 졸려요. 근데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주무시는 거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이 들어서 그런지 9시면 자고 새벽 3시 반이면 깨.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해 뜰 때까지 자는 게 소원이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차피 죽으면 평생 잘 텐데 대충 하라고. 근데요 최근에는 이 수면이 실제로 특히 야간 근무자 여성인 경우 유방암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미 밝혀졌죠. 맞아요. 또 하나 또 야간 근무자에 있어서의 설명이 안 되는 알츠하이머 또는 루이 소체 치매 등에 대한 이런 연구 보고도 많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 그리고 수면의 질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피곤한데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왕 회장님 현대를 만드신 우리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5시간 미만 주무셨다고 본인이 책에 쓰셨어요. 맞아요. 뭐 제가 옆에서 본 적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 그리고 또 8시간 이상 자는 경우에도 오히려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5시간 미만이나 또는 8시간 이상 오히려 자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좋다고 보죠. 요건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른데 그랬다고 어제 태어난 아직 돌도 안 된 애를 20시간에 자고 있는데 일어나! 그래가지고 깨우면 안 되겠죠?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는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화이트 나잇, 베개를 경험하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사람들 그 사람들은 1년에 6개월은 나시고 1년에 6개월은 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 서카디안 리듬이나 뭐 일중 이 리듬을 어떻게 알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지구 자기장하고 더 연관이 깊다는 거죠. 실제로 햇빛 말고도. 하지만 사계절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역시 이런 자기장 이론 같은 것도 있지만 네. 해가 뜰 때 깨고 해가 지면 잘 수 있는 이런 일중 흐름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늦게 자도 안 되고 적당한 시간에 자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잘 자고 싶은데 불면증 문제잖아요. 불면증을 좀 해결하기 위한 좀 꿀팁 같은 거, 교수님만의 꿀팁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 네. 이동환 TV는 주무시기 전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 이런 제 농담을 드렸는데 네. 우선은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시간 간의 간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모시는 분은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네. 일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네. 이분은 저녁 5시에 출근해서 네. 오전 8시에 퇴근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침 식사가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본인의 수면 시간을 정해놓으면 수면 시간 최소 3시간 이전에 식사를 맞춰라. 그래서 많은 치킨집 사장님들이 우리 불면증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야식으로 먹어서. 네. 네. 그리고 이런 저만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저희 집 애들은 아빠가 분명히 무슨 서울 직원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보통 하루에 우유를 2에서 3리터씩 마셔요. 식구들이. 아니, 1인당? 1인당은 아니고 식구. 그래서 다 같이. 예, 네. 쿠팡에다가 시키면 5개씩 6개 시켜도 하루 이틀 못 갑니다. 뭐 많이 드시는구나. 어떻게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유를 자기 전에 애들이 끓여놔요. 이만한 750잔에다가 끓여가지고 끓여서 놓고 냉기가 좀 빠지게 한 5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네. 그렇게 그렇게 하거나 좀 푹 자고 싶은 친구들은 그거를 여기 랩으로 싸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거나 네. 중탕한 데 넣었다 끓입니다. 네. 요걸 마시고 자기 합니다. 따뜻하게. 그러면 진짜 어버가드 볼처럼 잘 잡니다. 따뜻한 우유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는 요거는 저도 이제 어떤 그 신경과 원장님 하시는 걸 통해서 배웠어요. 네. 478호흡. 478 호흡법. 478 호흡법. 많이 나왔는 얘기긴 하죠. 네. 네. 그냥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천천히 쉬는 방법인데 이렇게 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478. 졸립니다. 네. 요거를 누워서 편안하게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진행하시죠. 오늘 거의 교수님이 아니라 개그맨을 모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네, 지금 보니까 뭐 3가지 꿀팁 말씀해 주셨는데 식사를 잠자기 전 3시간 전까지 맞춰라. 네. 따뜻한 우유. 네. 478 호흡법. 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이렇게 꿀팁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 교수님 영양제 좀 드시잖아요. 네. 네, 어떤 거 드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비타민C도 메가도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이런 거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40대 초반부터 비타민 B군. 네. 우리 B군, 그 가수 B군 말고 그 비타민 B군을 꼭 하루에 하나 아침에 식사 중간에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B1, B6, B9, B12. 네, 그냥 그리고 선물 받은 걸로. 비싼 거 말고 선물 받거나 아니면 사야 된다면 가장 흔해서 약사님하고 상의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최근에는 재수하고 있는 클레도 잘 챙겨 먹고요. 중3짜리 둘째도 챙겨 먹고 5학년짜리도 챙겨 먹고 저희 와이프만 잘 안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활력도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 에너지들이 쌓이는 걸 막아줘서 이런 좀 뭐랄까 조금 살도 좀 덜 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에너지를 쏟고 싶은 마음으로 B군 그리고 가장 보통 평범한 가격의 것을 매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 B를 꼭 챙기고 드신다. 말씀 해주셨고 또 이제 또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했으면 하는 거 또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젊게 사는 방법의 첫 번째는 건강검진이었어요. 예전에는 당뇨병이 정말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한번 3년 만에 나 전에는 당뇨가 없었는데 그쵸 모든 사람이 전에는 당뇨가 없었죠. 그쵸.
근데 최근에는 규칙적으로 미리미리 전당뇨 상태부터 하니까 당뇨가 진행된 순간부터 빨리 늙습니다. 혈관 건강이 피부 건강. 맞아요. 제가 이런 표현 쓰면 하겠지만 당뇨 와서 혈액 흐름이 좋지 않으면 갑니다. 얘도 가고 얘도 갑니다. 머리카락도 잘 빠지고 네. 피부도 나빠지고 네. 그래서 전당뇨, 당뇨, 이상 지질혈증 이런 것들을 혈관 건강이 이 늙게 보이는 거랑 직결되기 때문에 정기검진. 또 하나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우리가 독감쯤이야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에 걸리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그 염증 물질들이 우리 장기 곳곳을 공격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인플루엔자 독감 앓고 폐렴 합병됐다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말 큰일 나실 뻔했다가 살아나신 분들 네네. 나중에 가족분들이 격리 끝나고 만나면 놀라죠. 자식분이 울죠. 너무 우리 아빠 그냥 늙어 계셔서 몇 개월 며칠 사이에 확 늙었다. 맞아요. 예방접종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예방접종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임신부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이랑 T대, 파상풍, 그리고 디프테리아, 그리고 백일해. 이 접종은 2개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다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계세요. 그쵸. 네. 23가 그거 하고 혹시라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찾아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이병헌 교수님 또 젊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얘기 들을수록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재밌고요. 구독자님들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습관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또 한번 이렇게 또 초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네. 저는 더 젊게 사시는 이동환 원장님의 이동환 TV에 나온 것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